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일을 써볼까 합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두서도 없고 글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남 완도에 살고 있었고 저는 경북 구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리안 PC통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주말마다 구미와 완도를 오갔습니다. 가는 데만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당시 제가 아는 완도 가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88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나주, 해남을 거쳐 남창까지 가면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길이 새로 닦여서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나주만 벗어나면 완도까지 차 2대가 겨우 비껴갈 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멀리 비치는 인가의 불빛 말고는 가로등도 별로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지나야 했던 야트막한 고갯길에서는 왠지 으스스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던 날은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그날따라 일이 좀 많아서 늦게 퇴근을 했었습니다. 퇴근 후 전 곧장 완도로 출발했습니다. 새벽쯤 완도에 도착해 숙소에서 눈 좀 붙인 뒤 여자친구를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휴게소를 지날 때부터 장대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광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훌쩍 지나 있었고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날이 밝아야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준 가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는 걸 좋아했기에 노래에 빠져들어 휘파람을 불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인가 3시쯤 13번 국도를 따라 막 고개 하나를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고개만 넘으면 해남이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커브길을 돈 순간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남자 대학생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던 그 남자는 전형적인 대학생 느낌을 풍기고 있어서 보자마자 웬 학생이 서 있나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우산도 없이 오는 비를 다 맞아가며 태연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외딴 곳에서 폭우까지 맞아가며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다니 정신 나간 놈도 다 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언뜻 본 그 학생의 눈빛이 뇌리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찜찜하고 미안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바뀐 저는 어차피 조금만 가면 해남인데 태워주자 싶어서 썩 내키진 않았지만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학생이 해남 시내 쪽으로 가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스스럼없이 조수석에 올라탄 학생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저씨 땅끝 마을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깥만 바라보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택시를 탄 듯한 학생의 태도에 기가 찼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어차피 가는 길이고 나도 처음 보는 놈과 쓰잘데없는 얘기 주고받기 싫어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한참 말없이 차를 몰다가 옆을 슬쩍 봤는데 조수석 창에 비친 학생의 표정이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울상인 표정으로 멍하니 창밖만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실연이라도 당했나 생각하면서 달렸습니다. 남창리에 거의 다다랐을 쯤 비는 거의 잦아들었고 대신 새벽녘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름 속을 달리는 듯한 지독한 안개였습니다. 갈림길에 도착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좌회전을 하면 바로 완도 도착이었지만 땅끝 마을을 가려면 그 길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놈을 땅끝 마을까지 태워줄까? 여기서 걸어가라 그럴까? 저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완도로 가야 한다. 여기서 내릴 거냐? 집까지 태워다 줄까? 그 녀석은 말없이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짓더라고요. 표정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전 학생의 얼굴을 그때 처음으로 똑바로 봤는데 비를 맞고 있어서 그런가 얼굴이 매우 창백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마음을 고쳐먹은 저는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 어차피 시간 많다며 차를 땅끝마을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니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괜찮겠냐고 재차 물었지만 학생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교차로에서 학생을 내려주고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뒤를 봤는데요. 분명히 금방 내렸는데 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벙찐 저는 교차로 건너에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으스스한 느낌이 든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완도 읍내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숙소도 찾기 뭐해서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두어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내려준 그 학생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잠이 덜 깬 저는 잠결에 횡설수설했는데 학생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짓더니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아저씨가 태워줘서 고마웠다고.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먼 길을 걸어온 거냐 물으려고 했는데 학생은 계속 할 말만 하더라고요. 학생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비가 오면 88 고속도로로는 가지 마세요. 저는 왜냐고 물었지만 그 녀석은 대답 없이 손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왠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다리가 조금씩 늦게 반응하는 느낌이랄까? 당황한 저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깨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어디까지가 꿈이고 현실인지 한동안 헷갈렸습니다. 깨고 나니 날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는 이른 저녁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여자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학생을 태웠던 일과 꿈에서 녀석이 했던 말들을 그녀에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장난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여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고속도로로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미신을 믿지 않던 그녀였는데 그때는 꽤 단호했습니다. 게다가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여자친구는 더욱 저를 말렸습니다. 88 고속도로 말고는 다른 길은 가본 적이 없었기에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와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88 고속도로로는 가지 않겠다고. 저는 초행길이었던 순천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어서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남을 벗어나 함안에 들어설 때쯤 켜놓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고령터널 입구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뉴스였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뒤집어져 사상자가 발생했고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말이 정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전율이 일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우연일 거라며 그렇게 또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그리고 2년 뒤 저는 다시 그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휴가 날짜를 맞춰서 땅끝 마을로 휴가를 갔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도 소개할 겸 계획한 휴가였습니다. 해수욕도 하고 바다 낚시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해남에 도착한 우리는 허름한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장시간 운전에 지친 저는 눕자마자 골아떨어졌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그 학생을 또 만났습니다. 그 꿈도 너무 생생해서 저는 학생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학생은 왠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여긴 뭐하러 왔냐,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당황한 저는 곧장 잠에서 깨 주위를 둘러봤는데요. 시간은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그렇고 그냥 꿈이겠거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친구들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친구들의 짜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직 잠이 덜 깬 친구들에게 두서없이 꿈 얘기며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구난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감이 안 좋으니 빨리 나가자고 닥달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저를 미친놈 보듯이 했습니다. 갑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나가자니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전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친구들을 하나씩 끌어내다시피 하면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끌려 나온 친구들은 마당 한켠에 서서 정신 차리라며 저한테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당에 나오고 10여 분이 지났을 무렵 옆방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었던 민박집은 정말 빠르게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놀란 저와 친구들은 다른 방문을 두들기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숙객들이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고 특히 한 분은 연기를 많이 흡입해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도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친구들은
제게 꿈과 학생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지난 일들까지 자세히 들려줬고 한 친구가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휴가를 즐길 기분도 아니어서 모두들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땅끝마을 마을회관에 들러 어른들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설명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으로 추정되는 이야기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근처에서 실족사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이별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다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어르신들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실족사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 집이 땅끝마을에 있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님과 단둘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어머님까지 정신이 나가 종적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 학생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말입니다. 아직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밤이면 가끔씩 그 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정말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